대부분의 강박증 환자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더 심하게 자책을 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이걸 못 참지? 왜 자꾸 확인하게 되지? 그런데 이제 멈추려고 하게 되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생각하지 말자라고 할수록 그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원장님, 강박증을 가진 분들을 보면 그걸 왜 못 참지? 조금만 참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아직은 사실 좀 많은 편인데요. 강박증을 그냥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맞아요. 실제로 그런 오해가 많죠. 왜 자꾸 손을 씻지? 그걸 왜 다시 확인해? 이런 식의 반응들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그 말이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강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불안이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이걸 해소하려는 뇌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경계의 자동 반응에 가깝습니다. 불안이나 찝찝한 느낌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게 과하다는 걸 아는데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고장나서 요리할 때 나오는 수증기에도 계속 경보가 울리는 것처럼요. 대부분 본인도 그 행동이 지나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강박증 환자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더 심하게 자책을 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이걸 못 참지? 왜 자꾸 확인하게 되지? 그런데 이제 멈추려고 하게 되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뇌의 특정 회로, 특히 불안을 감지하고 해소하려는 회로가 과도하게 민감해져 있어서 그래요. 반복되는 의심, 확인, 불안의 회로가 굉장히 짧은 주기로 계속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게 비유라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멈추고 싶은데 계속 앞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주변에서 그냥 하지 마,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움이 안 되겠네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뭐 감정을 더, 기복을 더 심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포인트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더 힘들어져요. 강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생각하지 말자라고 할수록 그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변에서 그냥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도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싶어서 더 우울해졌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강박 치료에서는 오히려 그 생각을 피하지 않고 관찰하는 훈련, 즉 마음 챙김 같은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이건 내가 나약해서 생긴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강박을 의지 문제로 보면 자꾸 자기 탓을 하게 되고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강박이라는 게 마음이 약하거나 성격이 예민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뇌가 자극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신호로 보면 되십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자꾸 혼내기보다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뇌가 많이 피곤하고 불안한 상태일 수 있구나 하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내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조금씩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서 원장님, 그 강박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완벽주의가 좀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실제로 강박증이랑 완벽주의는 좀 다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완벽주의는 어떤 기준이나 결과에 집착하는 성향이라면, 강박증은 어떤 특정한 느낌이나 생각, 감각이 해소되지 않아서 반복되는 반응이에요. 완벽주의는 내가 주도적으로 더 잘하고 싶다, 실수 없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강박은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불쾌한 감정이나 찝찝한 느낌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렬 강박이 있는 그런 분들은 물건의 각도가 정말 미세하게만 달라도 뭔가 이상하다, 찝찝하다,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이게 꼭 불안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정돈된 상태가 떠오르고 그 이미지랑 실제 상황이 안 맞으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불편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주변에서 보면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 작동하는 감정이나 이유 같은 게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완벽주의는 보다 결과 중심적이에요.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는 이유가 명확하죠. 하지만 강박은 어떤
경우에는 결과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부조화나 이질감, 찝찝함 이걸 뭐 없애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만 좀 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말들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편함을 키우는 경우가 많죠. 강박은 본인도 원하지 않는데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 때문에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강박은 고집이나 어떤 성향이라기보다는 뇌가 반응하는 방식이 다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뇌가 특정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걸 조절하는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단순히 성격으로만 설명을 하면 오해가 많이 생기고요. 그 오해가 환자분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강박은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해를 하려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치료할 때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조절하는 것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완벽주의는 스스로 기준을 낮추고 관점을 전환하는 연습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강박은 그 불쾌한 감각 자체를 줄이려고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치료에서는 그 감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각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관점부터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질환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몸의 반응이라는 걸 관찰을 하고 조절하고, 이런 훈련이 병행이 되셔야 돼요. 정리해 보자면 단순히 깔끔하게 하려는 성향하고 어쩔 수 없이 반복하게 되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해야만 하는 이런 강박하고, 이건 확실히 다른 이야기란 말씀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서 원장님, 많은 분들이 강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이 예민해져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러한 설명들이 과연 맞는 걸까요?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방아쇠 역할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뿌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둔 대학생이 갑자기 손 씻기를 시작했는데 시험이 끝나도 이게 계속되는 거죠. 강박은 불안이나 불쾌한 감각을 처리하는 뇌의 시스템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생기는 거죠. 비유를 들면 자동차 브레이크 등이 고장이 나서 살짝만 건드려도 계속 깜빡깜빡 켜지는 것처럼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강박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강박 증상이 처음 나타날 때 보면 꼭 스트레스 상황이랑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계기가 있긴 하죠. 새학기라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요.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나 그건 계기일 뿐이지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뇌에서 특정한 신호를 지나치게 과장되게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애초에 자극을 처리하는 뇌의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해요. 환자분들이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좀 오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자신을 탓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조절을 잘 못해서, 성격이 내가 너무 예민해서 생긴 병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취미생활을 해보세요,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강박은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반응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강박이라는 건 뇌가 자극에 반응하는 패턴이 바뀐 결과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박증은 특정 상황에 대해서 뇌가 과잉 경고를 보내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예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떠올리시면 이게 너무 민감해가지고 안전한 파일, 그냥 평범한 파일까지 위험하다 계속 경고하는 것과 비슷하죠. 강박을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의 실패로 보면은 치료 방향이 완전히 잘못 잡히기 쉽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더 핵심은 뇌가 보내는 신호를 다르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신경계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반응 패턴 자체를 바꾸는 게 진짜 치료의 핵심인 거죠.